안녕하세요, 대부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변수 기초 내용, 기초 개념을 잡는 내용에 이어서 그거에 조금 더 추가적인 부연 설명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 내용에 그대로 이어서 지금 라이브 서버와 여기 와치사스를 켜놓은 상태고요. 자, 전의 내용은 일단 다 지우고요. 자,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파샤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더스코어 바스라고 하겠습니다. CSS 자, 언더스코어 바스 파샬이고요. 여기에 변수를 이름을 달러 스페이서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 어떤 공백 처리를 위해서 가장 최소 기본 단위로 5픽셀로 할게요. 자, 이렇게 그 공백 처리를 위한 기본 최소 단위 5픽셀로 이렇게 잡아놓은 변수입니다. 스페이스라고 이름을 줬고요. 자, 얘를 이제 여기에 쓰기 위해서 use /bass 자, 이렇게 use 형태로 해서 불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점 박스 요 박스 클래스들을 만들어 보자면 자, 위드스 100픽셀 하이트 100픽셀 백그라운드는 따라 컬러 프라이머리 자, 컬러 프라이머리를 줬는데 지금 컬러 프라이머리 변수가 없으니까 여기 바스 파샬에다가 달러 컬러 프라이머리는 샵 스카이 블루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요 바스 점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럼 이렇게 박스들이 나오고 보더는 픽셀 솔리드 그냥 블루 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이 박스들이 너무 다 붙어 있으니까 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얘들은 만 위에 10픽셀의 마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렇게 하려면은 점 박스 플러스 점 박스 자, 이렇게 하고 마진 탑은 바스에 달러 스페이서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 살짝씩 벌어졌죠. 자, 점 플러스 박스 점 박스 플러스 점 박스 이거는 이제 형제 선택자죠. 박스라는 클래스 다음에 있는 박스 같은 형제들끼리 이렇게 다섯 아이가 똑같이 박스 클래스를 갖고 있고 얘들이 다 형제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형제들인데 박스 클래스 다음에 있는 박스 클래스 그러니까 박스 클래스 다음에 있는 박스 클래스는 이 두 번째부터 되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박스 클래스 다음에 있는 박스 클래스 다음에 있는 박스 근데 첫 번째는 박스 클래스 다음에 있는 박스가 얘는 안 되잖아요. 위에 박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부터 이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죠. 마진 탑 5픽셀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여기 스페이서라는 값을 읽어와서 5픽셀이 됐고 조금 더 벌려 주려면 여기 이제 곱하기 2 하면은 자, 여기에 아까 스페이서가 요 5픽셀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곱하기 2 하면 이제 10픽셀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컴파일된 CSS에서 자, 그리고
이 변수를 만들 때 이 중괄호하고 중괄호 사이에 이렇게 변수를 스페이서 뭐 얘는 10x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고 거기에다가 요 값을 한번 담아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요게 5픽셀이고 곱하기 2 10픽셀이 요 변수에 담기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달러 스페이서 10x 하면은 자,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이걸 변수명을 20px로 바꾸고 그러면 얘가 5픽셀 곱하기 4 하면 되겠죠. 여기 20px 얘도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더 벌어지게 되고요. 30px라는 변수명으로 바꾸고 그럼 얘는 곱하기 6 얘도 30px 이렇게 해주면은 자, 이렇게 30px로 바뀌게 되고요. 자, 그래서 요 지금 요 중괄호 하고 요 중괄호 사이에 선언한 요 변수 만든 요 변수는 오로지 요 중괄호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샵박스 1에 얘는 마진 탑을 이 변수 곱하기 이걸 또 2배를 해버리면은 박스 2에다가 할게요. 자, 이렇게 에러가 발생합니다. undefined variable 변수가 없다고 정의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달러 스페이서 30px 이 변수는 지금 요 중괄호하고 중괄호 사이에 선언이 됐잖아요.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요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블럭 이 박스 2라는 이 중괄호 블럭에는 이 다른 블럭에 있는 얘를 침범을 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러가 난 것이죠. 이 변수가 지금 다른 블럭 요 사이에 선언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여기서 또 만들어주면 되겠죠. 요 안에서 쓰는 변수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요거는 당연히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되죠. 그래서 이 블럭 안에서 있는 요 변수랑 요 블럭 안에 있는 요 변수랑 이름은 같지만 각각 별도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프로그래밍적으로는 이제 지역 변수 오로지 요 블럭 안에서만 그러면 이 블럭 다른 블럭에서는 이 또 다른 블럭에 있는 이렇게 지역 변수는 참조를 하지를 못합니다. 갖다가 못 쓴다는 말이죠. 근데 요 밖에서 만든 변수는 자, 이 블럭 안에서는 이 밖에서 선언한 변수는 다 갖다 여기서 쓸 수 있고 여기서 쓸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전역 변수라고 하고요. 모든 곳에서 다 갖다가 쓸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블럭 안에서 만든 요 변수는 블럭 안에서만 유효하다. 그리고 요 블럭 밖에서 만든 변수는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게 요게 백그라운드를 $bar1 하면은 이제 얘만 이렇게 빨갛게 되죠. 이렇게 컴파일도 잘 됐고. 네. 자, 그리고 여기에 제가 아까 컬러 프라이머리 그리고 스페이서 이렇게 변수를 이름을 줬는데 이건 물론 제가 붙여준 이름이고요. 컬러 프라이머리 이 프라이머리가 이제 주요한 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이트의 제일 핵심 색상이 요거고 뭐 그거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색깔은 뭐 이렇게 세컨더리
뭐 이런 식으로 쓰죠. 프라이머리, 세컨다리, 주, 부, 주요하고 그 다음 번째, 두 번째로 중요한. 그래서 뭐 얘는 샵 그냥 블루 뭐 이렇게 주고, 그리고 스페이서, 이거는 아까 제가 이렇게 공백 처리, 이런 공백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본 최소 단위로 이렇게 스페이서라고 이름을 줬고요. 그래서 여긴 제가 예를 들려고 바1 이렇게 그냥 뭐 막 이렇게 이름을 줬는데, 자 어쨌든 변수 이름은 조금 뭐 이름 짓는 게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변수 이름은 최대한 본인이 의미 있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내가 이 프로젝트를 다 끝내고 나중에 한참 뒤에 뭔가 수정 사항이 생겼거나 해서 다시 이 프로젝트를 열었을 때, 그때도 딱 변수를 봤을 때 아 이게 이런 변수지 라고 딱 떠오르게끔,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A1, 뭐 보통 이제 초보자분들이 변수 이런 식으로 변수 이름을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그렇고 A2. 네. 그래서 이 변수 이름은 하여튼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 봐도 아 이 변수는 요런 내가 변수로 만들었구나, 그리고 이런 또 남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보더라도 아 이런 변수구나 라고 금방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시는 습관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뭐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경우가 뭐 이제 영문 타이핑이 늦어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영어 자체가 좀 어려워서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이런 우리 이 코드를 다루는 사람들이라면 이 개발에 관련한 간단한 단어나 영문 타이핑은 어떻게 보면 필수입니다. 나중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폴레이션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s라는 변수를 내가 만들어서 여기에 10이라는 그냥 값을 담았어요. 그랬을 때 위드스가 100 픽셀, 이거 같은 경우는 10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에 인터폴레이션으로 샵 중괄호 열고 닫고 $s, 일단 인터폴레이션 말고 그냥 $s 곱하기 $s. 자 이러면은 그냥 100 돼버리죠. 10 곱하기 10 돼버리니까, 그죠? 그럼 여기에 당연히 10 이게 100이 뭔지를 모르니까 px를 붙여주려면, 자 요게 100이라는 값이니까 샵 이렇게 하고 px 이렇게 붙여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인터폴레이션 요 중괄호 사이에는 들어오는 요 변수는 그 변수의 값이 여기에 결국 해당하는 그 값이 여기에 뿌려지는 것이고, 10 곱하기 10 해서 여기가 100이 되죠. 그래서 px를 붙여줘서 100px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px를 빼고 이렇게 px를 넣어버리면은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난다 그랬죠. 자 요거 잘못됐다고. 자 얘가 10px가 담겨 있으니까 10px 곱하기 10px, 제가 저번에 사과로 설명드렸죠. 사과 3개 곱하기 사과 3개, 그런 거에서 착각하기 쉽다고. 사과 3개 곱하기 그냥 3, 예를 들어서 여기 그냥 10 하면은
이제는 됐죠. 100px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과 3개 곱하기 3배, 그냥 3배 3 해야 사과가 9개가 되는 것이지, 사과 3개, 아이고 카톡이 왔네요. 사과 3개 곱하기 사과 3개, 이거는 안 된다고 그랬죠. 사과 3개를 사과 3개 배 했다,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10px를 10배 해야 100이 되는 것이지, 10px를 10p 곱하기 10px, 그러니까 10px 배 했다, 이게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는 것이고요. 자, 여기도 영어지만은 에러 사항이 이렇게 나오죠. 100px 곱하기 px isn't valid css value. 이 100px 곱하기 px가 제대로 된 css 값이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에러, 여기 컴파일 에러에서도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10 이렇게 해줘야 이제 제대로 컴파일이 됐고, 100픽셀 이렇게 이제 제대로 컴파일, 20 하면은 자 200픽셀 이렇게 제대로 컴파일이 되죠. 아, 그리고 제가 저번에 컴파일 할 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여기 라이브 사스 컴파일 세팅에서 자, 여기 작업 영역으로 할게요. 경로를 이 프로젝트에만 해당하게 여기서 이제 자, 여기 라이브 사스 컴파일 세팅스 점 포맷, 자, expanded 방식으로 해서 확장자는 .css, 그 다음 save path null 하면 save path null 하면 같은 경로에 컴파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 이 부분은 모르셔도 되게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걸 하나를 더 만들어서 이번에는 expanded가 아니고 compressed 방식으로 해서, 자, compressed 방식, expanded 방식 두 가지 방식 다 하게 되면은 둘 다 CSS가 돼버리면은 같은 파일이 두 가지 이렇게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없으니까, compressed 방식은 그 공백을 다 없앤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다 미니멈 방식 이렇게 해서 민자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여기에 지금 컴파일이 안 했는데 요걸 저장하면은 자,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졌죠. CSS가 하나는 보통 일반 방식, 하나는 이렇게 컴프레스드 방식,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컴파일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 이 부분 또 제가 지난 그 컴파일 시간에 이 내용을 말씀을 안 드려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네, 이 점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 점박스 플러스 점박스 요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가 따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하겠지만, 네스팅이라고 %, 플러스 %, 그래서 여기에 요거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요거는 지우고, 자, 그대로 여기 컴파일이 되죠. 자, 요건 제가 나중에 따로 그 네스팅에 관련돼서는, 자, 요거는 네스팅. 자, 이렇게 네스팅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포함된 관계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요 네스팅에 관련된 것은 제가 따로 영상을 편성해서 만들 것이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변수에 관련해서 마무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 이름으로 어떤 변수를 만들고 VVV 이렇게 변수를 만들고, 자, 이 변수에는 어떤 문자도 다 쓸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패딩 달러 VVV.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사스는 이 CSS적으로 이건 잘못됐잖아요. 그죠? 패딩하고 뭐 그거에 이 패딩 안쪽 여백에 해당하는 그 값이 뭐 몇 픽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지금 이 문자 그대로 와버렸잖아요. 그럼 이게 CSS적으로 잘못됐죠. 근데 사스는 오롯이 그냥 그 변수에 있는 값을 여기에 뿌리는 역할만 하는 것이죠. 이 CSS가 뭐 제대로 됐든 잘못됐든 이 CSS적인 거는 얘는 관여를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CSS 부분 그리고 위에는 사스 선언 부분, 자,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결론은 이 사스 변수를 만들고 거기에 아무 문자나 이렇게 글자를 담아서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아무 글자나 막 담아서 쓸 수 있다고 해서 이 아무 글자를 쓸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VVV라는 변수에다가 내가 이 변수를 어떤 패딩에 관련된 변수다. 그러면 당연히 이 패딩이라는 것에 들어갈 수 있는 유효한 값, 이게 아니고 $VVV1은 패딩의 유효한 값은 뭐 10픽셀, 10픽셀 이런 형식이죠. 그래서 당연히 그 변수, 이 변수가 쓰여지는 곳에 유효한 형식의 이 문자, 글자들이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 VVV1 이렇게 패딩이 아니라 뭐 보더다. 그럼 보더에는 이 형식이 안 되잖아요. 10픽셀, 10픽셀. 그럼 당연히 여기에도 그 보더에 해당하는 1픽셀 솔리드 샵 그 선 색깔, 자, 이 변수가 쓰여지는 곳에 알맞는 형식의 값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죠? 아무 문자나 담을 수 있는데 그 아무 문자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이 변수가 쓰여지는 곳에 유효한 값을 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VVV2에는 바스.$ 스페이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무 글자들인데 바스 VARS. $SPACER 이라는, 이렇게 보면 글자잖아요, 이거 자체가. 근데 이게 글자라기보다는 우리는 당연히 이 바스라는 파샬에서 점은 이 바스, 그 파샬에 있는 이란 뜻이잖아요. 요 앞에 파샬에 있는 스페이서라는 변수.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문자가 아니죠. 아무 문자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여기 마진 자리에 $VVV2 하면은, 자, 마진은 요 자리에 5픽셀이 들어오죠. 이 글자 자체가 아니라, 자, 왜냐, 이것은 이 점이 들어갔기 때문에 앞에 파샬에서 뒤에 변수, 이걸 읽어오는 형식이 돼버리니까 이 글자 자체가 아니라. 근데 하필 내가 공교롭게 이렇게 어떻게
이 글자 자체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럴 때는 이렇게 묶어줘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이건 제가 예를 든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 문자나 다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CSS 값으로 쓰이는 유효한 요런 것도 있고,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 보니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그 유효한 형식으로 결국 담아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바스 점 달러 스페이스는 그 바스 파샬에서 이 변수를 읽어오라는 뜻이 되니까. 자, 그래서 일단 밑에 부분 그냥 남겨둘게요. 남겨두고, 뭐 이것은 뭐 거의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쓰는 방식인데, 이제 이 변수라는 것에 아무거나 다 담을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응용을 조금 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니고, 자, 어떤 클래스를 내가 만들었어요. 그냥 아무거나 넣을게요. 이건 예를 드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클래스명을 자, 이 클래스명을 토대로 해서 또 다른 어떤 클래스들을 막 만든다고 칠게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런 클래스를 만들 예정인데, 이 앞에 CLS라는 이게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 뒤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파생되는 어떤 클래스들을 만들 건데, 이 CLS라는 것이 좀 이름이 뭔가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걸 바꿀 소지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 이거 일일이 바꾸기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변수에 담아서 달러 CL 클래스 네임 이라고 제가 이름을 주겠습니다. 응? CLS. 아이고, 자, 이거 세미콜론 닫아줘야 되고요. 자, CLS는 이 글자를 담았어요. 자, 그러면 요 자리에 자, 달러 클래스 다시 네임. 자, 요 CLS 자리에 자,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에러가 날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이 자리에 아까 CLS라는 자리에 요 달러 클래스 네임이라는 변수를 넣었는데, 이 뒤에 뭐 대시 텍스트도 달러 붙고 보면 이게 이어서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변수 부분을 구분을 지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달러 클래스 네임 자리를 인터폴레이션으로 이렇게 넣고, 자,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자, 이러면 이제 CLS 됐고, 내가 만약에 클래스 이름이 바뀌었다, SSS로 바뀌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다 바꿀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어쨌든 CSS 부분이다 보니까 점 하고 샵, 여기 인터폴레이션으로 요 값이, 요 SS란 값이 여기 들어가서 인터폴레이션 뿌려서 점 SSS, 요것도 점 SSS 다시 텍스트 대시 텍스트 점 SSS 언더스코어 타이틀 대시 btn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SSS가 아니고 TTT 하면은
이렇게 TTT 한 번에 다 바꿀 수가 있죠. 클래스 이름을. 근데 이 점 자체도 내가 포함시키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이 점을 다 빼고, 자 여기에 점을 넣으면 되는데, 자 이때 에러가 나죠. 점 TT가 잘못됐으니까. 왜 잘못됐냐, 이 점이라는 것은 사스에서 아까 이 위에 파샬을 불러드릴 때 파샬에 있는 그 값을 읽어올 때 쓰는, 어떻게 보면 사스에서 정해진 이름이잖아요. 그죠? 사스에서 정해진 이름. 정해진 이름이 아니고 정해진 그 예약어, 문법상의 정해진 그 형식인 거죠. 점은 요럴 때 쓴다. 근데 요렇게 내가 임의의 문자로 점을 붙였는데, 이 정해진 그 예약어다 보니까 그 문제가 발생한 거죠. 자 이럴 때는 이렇게, 자 이렇게 다운표로 묶어줬죠. 네. 자 다운표로 묶어주니까 요 안에 요 문자는 그대로 오롯이 문자 그대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런 거는 이제 나중에 사스가 익숙해지고 완전히 숙달이 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응용할 때, 그럴 때나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인터폴레이션은 그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왼쪽 부분에 변수가 들어갈 때는 요 CSS 부분에 쓰일 때, 이 CSS 부분으로 쓰일 때 결국 이 왼쪽 CSS 속성 이런데 뭔가 그 고급적으로 응용하기 위해서 내가 변수를 집어 넣을 때는 항상 인터폴레이션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왼쪽 뭐 선택자 요 부분도 그렇고, 이 CSS 속성 요런 부분도 그렇고요. 네. 자 오른쪽에는 그냥 변수 그대로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요렇게 이 변수에 담긴 값을 특별한 뭔가 처리를 위해서 그럴 때는 이렇게 인터폴레이션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그 인터폴레이션 중괄호 사이에서 이런 특별한 연산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에 관해서 좀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쨌든 요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고요. 뭐 알아두신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 기초에 관련된 거는 제가 이렇게 그냥 간단한 소스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주제로, 그런 예제로 해서 실제 이 변수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생각보다 시간이 꽤 길어졌는데, 오늘 영상도 긴 시간 같이 끝까지 봐주신 분들 되게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